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중대부고 수학, 고1 수학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수학 강사 곽원근입니다. 네, 이제 학교 발표가 모두 끝이 났고요. 1월 달과 다르게 이제 2월 달은 어떤 정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의 어떤 준비하는 그 플랜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배정된 만큼 우리 학교의 특성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내신이라는 이 단거리 경주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제 다년간 이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면서 어떤 수업들이 우리 친구들의 성적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지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탄탄한 강의력은 이제 무조건 필수적인 것들이고요. 그 탄탄한 강의력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좋은 자료들, 그리고 꼼꼼한 관리까지 있어야 우리 친구들의 성적을 보다 조금이라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업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이 키트 같은 수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매스 키트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 전에 아무래도 작년 시험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작년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시험 범위도 그렇고요, 그리고 문항수도 그렇고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보면요. 자,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끊겼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봤을 때는 조금 평균적인 범위보다는 한 단원 더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기말고사는 이제 애석하게도 원의 방정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친구들이 이제 이 수상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두 파트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방부등식 하나와 두 번째는 원의 방정식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2월 얼마 남진 않았지만 이 2월 동안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 이 원의 방정식까지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기말고사에서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항수로 봐서는 이제 18문항, 5문항 출제가 됐다가 그 다음에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객관식. 그리고 이 이제 문항수가 쭉 이제 1년 동안 이어졌는데요. 문항수로 봐서는 그렇게 특이한 점이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서술형이 5문항,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 서답형,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주관식이 한 5문항 정도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5문항 중에서도 보통은 단답형 2문항, 서술형 3문항, 이렇게 단답형과 서술형을 나누어 해서 우리 친구들의 어떤 부담을 조금 줄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했는데요. 다른 학교들은. 근데 우리 학교는 그냥 5문항이 통째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서술형 쓰는 연습들을 조금 성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 5문항 쓰는데 시간이 거의 다 또 지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들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시험의 가장 큰 특이점은 사실 이 부교재와 교과서, 그리고 교과서 부록 자료에 대한 어떤 연계율인데요. 여기 연계율을 제가 딱딱딱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부교재와 교과서, 그리고 학교 이제 교과서에 딸려오는 이 추가 자료들, 이제 부록 자료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 자료에서 우리 학교 시험에 거의 대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킬러 문항은 거기서 나오진 않아요. 킬러 문항은 이제 별도의 이제 어떤 교재라든지 선생님들이 만든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이 킬러 문항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친구들은 충분히 1등급 또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주장창 어려운 문제만 많이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중상 난이도의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술형 문항의 배점이 전체적인 이제 배점이 높습니다. 지금 시험지를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객관식 전체 문항이 이제 70점인데요. 만점 70점인데 서술형은 5문항인데 만점이 30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비중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시험 칠 때, 시험에 임박해서는 객관식과 서술형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또는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우리 친구들이 연습을 해야지만 보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부교재에서 변형됐던 문제들인데요. 올림포스라는 EBS 교재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그 교재가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또 부교재가 어떻게 이제 또 선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제가 한 중대부고는 꽤 오랫동안 가르쳤거든요. 꽤 오랫동안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매년마다 사실 부교재 연계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어떤 교재가 선정되든 일단은 그 부교재를 달달달달 반복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태적으로만 봤을 때 거의 흡사하다, 그러니까 수학을 아예 몰라도 굉장히 흡사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시죠? 그 다음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봐줄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그 부교재만 달달달 학습하면 되냐? 물론 어느 정도는 되겠죠. 다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때는 디테일한 어떤 터칭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윤곽도 잘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거리 레이스에서 필요한 이 세 가지 어떤 저의 내신 전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아무래도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는 그런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통 수학상, 수학하, 특히 이제 두 과목 중에서 수학상을 더 만만하게 봅니다. 거기에서도 더 특히나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좀 더 만만하게 보는데요. 그 만만하게 보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 예전에 이 수학상 초반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선행을 좀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 늦어도 중1, 1, 2 때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때 많이 했고 그때 잘했다라는 그 기억 때문에 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자신만만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험 범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꼼꼼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실전 테스트를 보면 아주 그냥 처참한 결과를 많이 맞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 꼼꼼한 정도,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눈높이가 아닌 강사의 눈높이로 만족도를 얼마나 더 올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하게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수업이 아무래도 우리 강남권, 그리고 강남권 좀 벗어나더라도 이제 주요 학교의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보다 학교에 맞는 실전과 비슷한 환경의 연습을 꾸준히 해 주셔야 단순히 그냥 수학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시험도 잘 보는 학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어떤 학교든 다 필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학교에서 주어진 어떤 부교재라든지 프린트, 또는 학교에서 만약에 매년마다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출제되었다고 한다면, 또는 학교 선생님께서 그렇게 코멘트를 주긴 합니다. 그렇게 코멘트를 주면 그 내용에서 우리 친구들은 보통 그냥 그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훅훅 보고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들 절대 그렇게 두지 말고요. 당연하게 이제 학원에서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 내신 시험이라는 게 사실 당연하게도 수학을 잘 하면요,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면 잘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례하긴 하지만요, 이 단거리 레이스라는 게 사실은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에 대한 요소들을 하나라도 조금 더 줄이고자, 또는 조금이라도 더 도움되는 내용들을 많이 학습을 해야 이제 이 짧은 기간 동안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다 성적을 좋게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 이런 꼼꼼하게 학교 자료에 대한 정리를 잘 해주는 게 우리 학교에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제 수업에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일단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을 골고루 꼼꼼히 제가 학습시킨다고 했는데요. 일단 이제 첫 번째, 내신기출 모음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이 교재는 2018년도 개정, 그러니까 이 수학상이라는 이 과목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예전부터 쭉 주어졌지만 그 시기마다 계속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또 새로운 교과가 개정이 됐는데요. 자, 그래서 개정된 지 사실은 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예전 개정 전의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 내용이 많이 포함된 신교재들이 이제 지금 시중에는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실제 시험의 내용들과 관련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올바른 이제 목표를 제시해 주려면 이 학교 시험에 꼭 나오는, 또는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푼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수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틀렸으면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을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이 단원별 테스트와 연계된 이 오답 노트, 약점 체크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 약점 체크라는 교재는 어떤 교재냐면 1번, 예를 들면 테스트에서 1번 문항을 틀렸습니다. 1번 문항을 틀렸으면 이 1번 문항에 대한 유사 문항들이 난이도별로 한 서너 문항 정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어떤 문항을 틀렸을 때 그 문항에 대한 그 내용만 우리가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문항이 포함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좀 더 확실하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전과 같은 연습을 계속 꾸준히 반복을 시키는데요. 이 실전과 같은 이제 연습은 당연하게도 우리 학교 시험 범위랑 맞는 그런 시험지가 제작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아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객관식 18문항, 서술형 5문항 이렇게 출제된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학원에서 치러지는 그 실전 테스트들도 이 문항수가 학교 문항수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친구들이 학원에서 보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편안하게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내신 시험을 본다 하면 학원에서 그냥 편안하게 보는 것보다는 더 긴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긴장을 하는 와중에 평소에 연습했던 그 패턴과 다른 패턴이었다. 다른 어떤 문항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더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까지도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잘 우리 친구들한테 연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시험장에 보내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잘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시험 점수에 대한 어떤 데이터 관리, 그리고 시험에서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더 또 풀 수 있도록 그 기출 테스트에 대한 또 오답 노트도 따로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우리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중상위권, 그러니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내신 시험이 아주 어려운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요. 이 최상위권 아주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한 1등급 후반에서 한 3등급 초반 학생들 그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력들이 다 비슷비슷한데요. 그 실력들이 왜 차이가 나느냐? 누군가는 자기가 틀렸던 문제를 꼼꼼하게 다시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는 녀석들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풀었던 문제인데, 자기가 틀렸던 문제인데도 이제 시험장에서 또 틀리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줄이고자,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틀렸던 문제, 내가 봤던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연습을 꼼꼼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프린트라든지 부교재, 그리고 어떤 추가적인 학교 자료, 학교 시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들은 제가 항상 이제 변형이라든지 꼼꼼하게 그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걸 제공하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은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자료를 준 다음에 그게 다 풀려 있는지, 오답이 다 되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뭐 단연간 이제 여기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체득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우리 친구들이 아직 뭐가 부족하구나, 뭘 덜 했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눈에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자료를 줬을 때 이걸 그냥 순수하게 잘 풀어보겠거니 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을 많이 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 번 더 체크하고 또 학생들한테 더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친구들 잘 체크를 해줘야 우리 학교 시험에서 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뭐 중대부고라고 한다면 사실은 제가 또 좀 자신 있게 수업을 했던 학교들 중 하나인데요. 뭐 거기에 이제 뭐 사례를 본다면 예전에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250등 했다가 이제 2학년 중간고사 때 이제 50등으로 오른 친구도 있었고요. 또는 이제 올해 이제 대학을 갔는데 이제 내신 거의 3등급 초반, 2등급 후반 정도, 뭐 다른 과목은 월등히 잘하지만 수학 점수는 한 그 정도를 항상 맴돌았던 여학생도 있었어요. 그 여학생도 이제 올해 연대에 이제 붙었습니다. 뭐 그것처럼 이제 이 중대에서는 제가 뭐 이것 말고도
되게 많은 어떤 입시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항상 많이 이제 제가 준비하고 또 이제 이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보다 다른 어떤 수업보다도 더 이 중대국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 수업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수업이 바로 저희 내신 대비 수업입니다. 저희 내신 대비 수업은요, 화목반이고요. 그냥 그냥 어떤 선생님들은 이 정도 그냥 목요일이면 그 다음 주로 넘겨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제 슬로건은 뭐냐면요, 학원에 올 수 있는 날이면 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공휴일이다, 추석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부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시킬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더 시켜서라도 우리 친구들한테 꼭 이제 결과를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친구들한테 성적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업에 있어서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1회차부터 7회차까지 보통 이제 한 3월 한 말 정도, 4주차 정도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들을 단원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쭉 한번 꼼꼼하게 단원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학습을 한 다음에 한 3월 말 정도 되면 이제 학교 시험 범위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 정확하게 나왔을 때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많이 섞여 있을 거잖아요. 이제 연합반 수업이기 때문에 많이 섞여 있을 때 그때 그러면 학교들마다 시험 범위가 조금씩 다를 텐데 그것은 어떻게 케어를 하느냐? 당연히 이제 그 학교 시험 범위에 맞게끔 학생들을 그룹화 지어서 이제 수업을 좀 더 꼼꼼하게 개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우리 친구들이 4월 초 정도 되면 암기 과목, 그러니까 수학만 더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암기 과목도 해야 돼서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그 많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제가 수업 시스템을 그렇게 갖춰놓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 구성 시간표는 1에서부터 7회차까지 수업에 대한 수업 구성인데요.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특이한 점은 없고요. 제 수업의 어떤 좀 강점, 차별화 전략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클리닉 부분에 있습니다. 어머님들 벌써 사실 중학교도 요즘에 클리닉을 많이 하죠. 그래서 중학교에서도 클리닉 많이 하는데 그 클리닉이랑 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제 클리닉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조교만 들어가는 그런 일반적인 클리닉이 아니라 진짜 제가 같이 들어가서 학생들의 어떤 부족한 점을 강사인 제가 직접 찾아내는 그런 클리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부 친구들은 이 4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본 수업보다도 이 클리닉, 한두 시간 진행되는 클리닉 수업이 더 힘들고 때로는 더 보람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단순히 전달만 하는 그런 강사는 아니고요. 전달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강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머님들 또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수학에 대한 어떤 강력한 자신감보다는 아직은 조금 낯설고 어려운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키트적인 부분들, 관리 또는 피드백, 이런 것들이 더 우리 친구들한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